학생 개개인이 이런 행위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무모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사건에 대해서 이게 또 남녀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런 조짐이 좀 보였죠. 근데 상황을 제가 쭉 보니까 그나마 우리 사회가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아요. 5년 전쯤을 생각해봐도 남녀 갈등 조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남녀를 확실히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좋아합니다. 제가 여미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로서 여자 좋아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혐하는 사람들, 남혐하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이끼리 뭐 하는 겁니까? 어쨌든 동덕여대의 사태가 잠깐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또 이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단을 하는 것이 학교 측은 물론이고 학생들 측에서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일단 학교 측에서 추산한 피해 규모가 한 54억 원 정도라고 해요. 이 피해액을 학교가 총 학생회 측에 청구하겠다고 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액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피해액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 옷이 조금 망가져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게 뭐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54억 원인데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죠. 그저께 학교 측에서 총 학생회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주동자를 특정해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동덕여대가 무법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가 보니까 공동재물손괴죄 그리고 공동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형법이 아니에요.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폭력행위 처벌법입니다. 이걸 줄여서 폭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행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 상해 이런 것들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집단을 이뤄서 하는 게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왜?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재물손괴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덕여대 사태에서 학생들이 집단을 이뤄서 재물손괴를 했죠. 이거는 훨씬 더 위험하게 보고 2분의 1만큼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물손괴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최대 4.5년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을 이뤄서 했기 때문에 폭처법이 적용이 되고 이것도 원래 형량의 2분의 1만큼 더 가중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도 변호사 선임하고 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고 너무나 명확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제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인가?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협상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 정책적인 문제랑 불법 행위를 한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에 학교 측이 틀렸다고 해서 학생들의 불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밝혔죠. 이 사태는 불법 행위가 맞고 서울시에서 전혀 세금으로 보전해줄 생각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게 학생 개개인이 이런 행위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무모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론도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쯤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